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속도가 느리면 닫힘 버튼을 연속으로 두드립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이미 완료 메시지가 떴는데도 전송 버튼을 한 번 더 누릅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미 다음 장소를 검색하고 있죠. 교수나 상사가 메일에 답장을 1시간 내로 안 해주면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로딩 화면이 2초 이상 이어지면 짜증이 납니다. 5년 전만 해도 로딩이 10초였는데도 아무도 개의치 않았는데 말이죠. 멈추는 게 불안합니다.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이걸 성격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 많은 사람이 똑같이 느끼거든요. 가까운 사람 중에 나 요즘 왜 이렇게 조급하지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게 우리 자신이거나요. 참고로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충격받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문화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타면 그냥 서서 문이 닫히길 기다리죠. 그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선 타자마자 닫힘 버튼을 누릅니다. 심지어 버튼을 눌러도 0.5초 늦게 반응하면 한 번 더 누르잖아요. 어떤 외국인은 이걸 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때리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효율입니다만 빨리빨리는 한국인의 성격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몸에 새겨진 생존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를 유교나 집단주의의 산물로 설명합니다. 혹은 압축 성장 시대를 이끈 구호였다고도 하죠. 35년. 이 숫자를 한번 붙들어 봅시다. 196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94달러였죠. 그리고 1996년 35년 뒤 그것은 13,403달러가 됐습니다. 약 140배. 세계은행이 통계를 낸 이래 이런 속도로 이 정도 크기의 나라가 성장한 사례는 없었거든요. 세계는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이 숫자보다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이 설명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구호를 외치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났는데 우리의 몸은 아직 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멈추는 법을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에 빨리빨리는 종종 경이로운 현상으로 보입니다. 주문하면 1시간 안에 오는 배달, 버스와 지하철이 초 단위로 맞물리는 환승 시스템, 세계 최상위권의 인터넷 속도, 외국인의 감탄이 쏟아지는 이 장면들이 우리에겐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빠른 게 기본이고 느린 게 불편한 겁니다. 배달이 1시간 반 걸리면 리뷰에 불만이 올라오고 인터넷이 끊기면 통신사에 항의가 폭주합니다. 온라인에는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의 경험담이 넘칩니다. 한국어에서 제일 먼저 배운 단어가 빨리빨리였다는 말이 농담처럼 떠돌 정도거든요. 실제로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이 속도에 적응하느라 진땀을 뺀다고 합니다. 회의 시작 시간이 아니라 준비 시작 시간이 정각이고 이메일은 보낸 지 10분이 넘으면 늦은 답장이 되는 곳, 일부는 한국 생활을 하고 나서 다른 나라로 돌아가면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진다고도 하죠. 그 감각이 얼마나 강한지 귀국한 뒤 오히려 적응하느라 더 힘들었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그들 눈엔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에겐 그냥 월요일 아침이거든요. 그런데 왜 빠른 게 기본이 됐을까요? 왜 엘리베이터가 0.5초 늦게 닫히면 참을 수 없는 걸까요? 왜 전화를 3번 울리기 전에 받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이건 성격이 아닙니다. 뇌에 새겨진 회로입니다. 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뇌의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인간의 뇌 안에는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몬드만 한 크기의 편도체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은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몸에 즉각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혈류로 방출되고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에 혈류가 집중됩니다. 소와 같은 장기적 기능은 잠시 멈추죠. 지금 이 순간 살아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흔히 싸우거나 도망치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 반응은 우리 조상들에게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풀숲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즉각 몸이 움직인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저게 뭔지 좀 더 지켜보자 했던 사람은 그 다음 기회를 얻지 못했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민감하게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뇌는 실제 위협과 인지된 위협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숲에서 맹수를 만나도 내일까지인 보고서 마감이 2시간 남았어도 카카오톡 알람이 15개가 쌓였어도 뇌는 같은 경보를 울립니다. 생존이 걸린 긴박한 상황으로 읽는 거죠. 몸은 뛰어야 할지 싸워야 할지 모르는 채로 에너지를 끌어모읍니다. 이게 하루에 한두 번이라면 괜찮습니다. 그게 이 시스템의 원래 설계 방식이었거든요. 위기가 오면 켜지고 위기가 지나면 꺼지는 구조. 그런데 현대의 생활은 이 스위치를 사실상 끄지 않습니다. 마감, 비교, 평가, 경쟁, 알림. 뇌는 하루 종일 낮은 단계의 경보를 울리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문제는 이 경보가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될 때 생깁니다.
신경과학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뇌의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점점 예민해지고 반대로 장기적 판단과 감정 조절을 맡는 전전두엽은 위축됩니다. 즉, 위기 상황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뇌는 더 쉽게 위기 상태로 들어가도록 다시 배선되는 겁니다. 평온한 상황에서도 뇌는 다음 위기를 기다리며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요함이 익숙하지 않아지죠. 세계보건기구는 이 상태가 만성화됐을 때를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의 고갈, 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무력감. 번아웃을 학문적으로 처음 명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버거는 1974년 이 개념을 발표했을 때 이걸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당시 무료 약물 중독 클리닉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했거든요.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정확히 그 열정 때문에 먼저 무너졌습니다. 타오르던 불꽃이 꺼진다는 뜻으로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골랐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대부분의 경우 번아웃을 개인의 문제로 다룹니다. 더 쉬면 된다, 관리를 못한 거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된다. 하지만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번아웃은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화학적 변화입니다. 전전두엽이 위축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사소한 일에도 과잉 반응이 나옵니다. 몸이 이미 다른 상태가 된 겁니다. 의지로 버티려 할수록 뇌는 더 빠르게 소모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조사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약 40%가 번아웃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4명이거든요. 이게 특별히 나약한 세대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최고 속도로 달려온 뇌가 이제 한계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1950년 이 나라는 전쟁이 끝난 뒤 문자 그대로 재가 됐습니다. 생산시설, 도로, 건물 모두 사라졌습니다. 당시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가 지구상에 거의 없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의 기록을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끼니를 하루 한 번도 챙기지 못하는 가정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굶는다는 게 추상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살아남으려면 실제로 빨라야 했습니다. 늦으면 기회는 다음 사람 것이 됐습니다. 빨리 지으면 더 많은 사람이 지붕을 얻었습니다. 빨리 공장을 돌리면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얻었고 빨리 배우면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서두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빨리빨리를 가르치는 건 버릇없는 아이를 다잡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빨라야 한다는 몸으로 배운 진실을 전달하는 거였죠. 아버지가 끝난 일을 끝났다 하지 않고 다음 일을 이미 시작하는 건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멈추면 뒤처진다는 뇌에 새겨진 반응이었습니다. 이 시절을 살아낸 세대의 몸과 뇌는 그 속도에 맞춰 배선됐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자녀에게 학습됐습니다. 밥상머리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느린 아이는 혼났고 기다리는 사람은 뒤처졌습니다. 뇌는 그것을 규칙으로 익혔습니다. 서두름이 옳다. 속도가 덕목이다. 멈춤은 위험이다.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이 200년에 걸쳐 한 일을 30-40년에 해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우리 뇌는 200년치의 긴장과 적응을 30-40년 안에 통과했습니다. 개인이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수준의 변화를 한 세대가 통째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박감이 다음 세대로 넘어왔습니다. 속도로서가 아니라 감각으로서,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느낌으로서. OECD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00일 시간입니다. OECD 평균보다 149시간 더 깁니다. 단순히 오래 일한다는 숫자가 아니에요. 149시간은 약 18개의 근무일입니다. 매년 다른 나라 직장인들보다 거의 한 달을 더 일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피로의 끝에 10명 중 4명이 번아웃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합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상당수는 멈추면 불안합니다. 바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휴가를 가서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따라붙습니다. 이미 충분히 했는데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번아웃이 와서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도 뇌는 멈추지 말라고 속삭이거든요. 주말 오후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묘한 죄책감 같은 게 올라온 적 있나요? 분명 쉬어도 되는 상황인데 쉬는 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봅니다. 뉴스를 훑고 쇼핑몰을 켜고 유튜브를 틉니다. 그것도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다는 느낌.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뇌가 쉼을 위험 신호로 읽도록 배선된 겁니다. 이것이 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만성 긴장 상태의 역설입니다. 경보 시스템이 너무 오래 켜져 있으면 뇌는 오히려 경보가 울리는 상태를 정상으로 학습합니다. 늘 긴장하며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안전하게 느껴지죠.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쉬는 게 허락됐는데 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에 오래 노출된 사람들은 뇌가 안정 상황에서도 다음 위협을 예측하며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불안을 느낀다기보다 평온함이 왠지 불편한 상태가 되는 거죠.
번아웃 연구자들이 인터뷰한 한 사람의 말이 이걸 잘 요약합니다. 나는 번아웃이 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느끼던 긴박감은 상황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쌓인 습관이었습니다. 습관. 그런데 그 습관이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집단적으로 학습됐다면 이건 단순한 개인의 나쁜 버릇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공유하는 뇌의 설정값입니다. 그리고 그 설정값을 바꾸는 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게 다른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는 일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이쯤에서 한 가지를 솔직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빨리빨리 덕분에 실제로 많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어느 나라보다 촘촘한 배달 시스템, 빠르게 퍼진 문화 콘텐츠. 이 속도는 진짜 생산성을 만들었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모이고 빠르게 대응하는 이 사회의 집단적 능력은 코로나 시기에도 재난 상황에서도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요. 같은 이 속도가 때론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배달 30분 만에 치킨이 오는 이 나라에 살다 보면 다른 나라로 여행 갔을 때 뭔가 조금 답답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우리 뇌가 이미 그 속도에 맞춰 기준을 다시 설정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빨리빨리를 단순히 나쁜 것으로 치부하면 무언가를 놓칩니다. 다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볼 때 우리는 그 안에 진짜 생존의 무게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게으름을 못 참는 성격이 아니라 뒤처지면 안 된다는 수십 년의 학습이 몸에 새긴 반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속도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맹수도 없고 잠깐 쉬어도 모든 게 무너지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뇌는 아직 그 사실을 충분히 업데이트하지 못했습니다. 35년 만에 140배로 달려온 몸이 이제 다르게 달려도 된다는 신호를 아직 처리하는 중입니다.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한 번 더 누를 때, 음식이 나오기 전에 다음 장소를 검색할 때, 잠깐의 침묵을 버티지 못하고 핸드폰을 꺼낼 때, 그 작은 충동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몸에 새긴 속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뇌가 아직 1960년대를 조금 기억하고 있는 거죠. 빨리빨리는 우리가 선택한 성격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뇌가 학습한 속도입니다. 그 속도가 지금 이 세계에서 때로는 짐이 된다는 걸 아는 것,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멈춰도 괜찮다고 뇌에게 천천히 알려주는 것, 그게 아마도 이 속도로 달려온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새로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엘리베이터 버튼, 오늘 딱 한 번만 누르고 기다려봐도 괜찮습니다. 문은 어차피 닫힙니다. 0.5초 늦게 닫혀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남을 겁니다.